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성공 습관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셨다면 이제 너트앤볼츠 1을 통하여 16가지 주제를 통하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글 드림 그룹의 큰 리더님이시거든요. 우리 김진구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진구입니다. 네, 첫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좋으셨죠? 네. 탱커쯤은 그죠? 그 정도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 안 들던가요? 아직 아닌가요?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정도쯤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DBC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아메이가 또 어떤 사업인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얼마나 큰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인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입과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의 말씀, 축하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은데, 오늘 이제 저는 너츠앤볼츠 원 과정입니다. 원래 이 주제가 너츠앤볼츠는 12가지 주제로 이어지는데, 오늘 제가 6가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6가지 강의를 더 듣게 됩니다.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원래 강의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고 아메이 전에 어떤 느낌으로, 그죠? 뭐 어떤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메이와 관련된 소개를 좀 드린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시작은 98년도 어느 쯤이었을 것 같아요. 사인은 97년도 가을에 했었고요. 뭐 아메이 회원가입 한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약간의 뺀질거리는 시간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스폰서 손에 이끌려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런 장소에서 오면서 아메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98년도 좀 보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횟수를 따지니까 지금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벌써 한 27년 전후 28년 정도 접어든 거죠, 그죠? 꽤 오랜 시간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20년, 30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며칠 전에 뭐 다른 로타리 클럽에 가입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 소개를 이제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제 이력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나중에 제 소개가 끝나고 난 뒤에 몇 분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블 다이아몬드, 제가 이제 제 아메이 피인도 적었거든요, 이력에. 아메이 다이아몬드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더블 다이아몬드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이아몬드보다 좀 더 높은 핀이고 우리 세계에서는 좀 더 괜찮은 어떤 뭐 레벨에 있는 뭐 사업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다이아몬드도 억수 오래 가야 될 것 같은데 더블 다이아몬드는 몇 년 만에 되냐고, 얼마나 사업을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을 했다 그랬죠. 하시는 얘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왜 그분은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은 아메를 좀 알아. 왜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던데 여기 산림조합 조합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딸 덕분에 아메 여행을 한번 가보셨대요. 리더십 여행을. 그래서 주변에 두 분들 보고 여행 중에 자기가 가본 여행 중에서 아메 여행이 최고라면서, 사람이 이렇게 존중받고 대우받는 여행이 아메 여행이더라면서, 난 아메 사업을 하지 않지만 아메 교육은 다 가서 들어야 된다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 사업을 20, 30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제 친구도 보면 울산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죄송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 30여 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하게 되면 20년, 30년을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생각에는 아메이 사업이 직업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왜냐? 아메이를 배웠던 분들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 몇 사람도 찔러봅니다. 너 아메이 아냐고? 네, 아메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들 어떻습니까?
그런 거 왜 하냐고. 돈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면 이건 내하고 안 맞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접어버린단 말입니다. 몇 달 하다가 아니면 1, 2년 하다가 보통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사인을 97년도 했다 치지만 그게 첫 번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안티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저에게 알렸던 친구를 말렸던 사람이고 두 번째 왔을 때도 말렸던 사람이었거든요. 세 번째 사인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좀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다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시간에 입었던 탱크와 저는 직장 생활보다 훨씬 쉽던데요. 제가 왜 직장 생활 하면서 두 번째 보면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 때 직업이 뭐냐 그러면 주택관리사라고 적었는데 이게 뭔 직업인지 아시죠? 아파트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 관리소장. 그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처음 했던 일이 아니고 저 일반 기업체 직장 생활 하다가 그 느낌 아시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돈 벌고 싶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직장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짜놓은 시간에 가야 되고 그죠? 짜놓은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되고 가서 일하는 건 즐거웠습니다. 괜찮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일요일 날 오후만 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죠? 월요일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하지 말라는 자영사업을 했고 뭐 쓰라린 경험을 했죠. 그죠? 그리고 실패를 보고 난 뒤에 선택했던 직업이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이걸 좋아했던 건 아니고 그죠? 어쨌든 뭐 할 수 없는 뭐 선택 때문에 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아메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느낌이 뭐냐 그러면 그런 일을 30년, 40년을 한다. 제 성격상 때려주기도 못하겠더라고 솔직히요. 근데 아메이는 탱크화를 배워보니까 적응을 하겠더라고. 결과를 떠나서 행위 자체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메이 한다 해서 생필품 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고 아마 안 한다 그래갖고 생필품 안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좋은 제품 바꿔 쓰면서 이런 좋은 정보를 내 짬나는 시간에 좋은 분들과 차 한잔하면서 공유하는 거 그걸 반복하면 된단 말입니다. 좋은 세미나 있으면 와서 듣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세미나. 우리는 돈을 내가면서도 다른 세미나를 들으러 가잖아요.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 짬내서 좋은 정보 공유하고 좋은 제품 쓰는 게 사실 아메이사의 뭐 전부라 보면 그 일 정도는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뭐 앞으로도 계속 할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현재 핀은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사업 핀이 굉장히 높은 핀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업 성장 속도가 빨랐던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SP 가는데 2년 한 5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늦었던 사람이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현재의 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직업 당연히 아메이 사업 속에서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믿기진 않겠지만 5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 마음이 좀 우러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저희 막내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아빠처럼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반응이 좀 좋네, 그죠? 그래, 어쨌든,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회사 일 다 그만두는 나이, 이제 남아있더라도 1, 2년밖에 안 남은 나이입니다. 그 친구들 바라볼 때는 저는 평생 직업으로서 아메이가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알거든요. 아메이 순간 친구, 너는 평생 할 일이 있다는 거. 그 느낌 자체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자고 한다 그러면 늦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하겠죠. 우리 그룹의 탑리더이신 그린건 윤영미 스폰서님도 이 사업을 30년 이상을 해왔고 그죠? 또 한참 업라인 쪽에 보시면 김일두 리더님이라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한국의 최고의 탑리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또 업라인 스폰서님이 되시기도 한데 그분 올해가 8순입니다. 근데 지금 2035를 외치거든요. 10년 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연세가 그때 되면 90이 넘습니다.
왕성하게 평생을 이 사업을 하고자 외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분은 김일도 님은 저보다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체력도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8순의 나이에 마라톤 뛰시고 그죠? 수영하시고 7인 3정도 하시고 지금도 전국을 도시면서 이 젊은 분들과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너무나 멋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통해 가지고 내 평생 직업이 생긴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또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 직업.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그러면 본인 좋아하는 또 일을 하겠죠, 그죠? 근데 부모로서 그 아이들도 그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직업으로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직업으로 같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로서 그죠? 내 일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같이 하자고 권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메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니까요. 제대로 알아보셔야 이유가 있겠죠? 자, 제 소개 됐습니까? 네. 뭐 오늘 이런 자리에도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두 번째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살짝 이 얘기만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왜 소중한지 한번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그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유튜브 전문가들이 그죠? 한국 경제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그 첫 번째는 관세죠.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면서 이 트럼프라는 양반은 그죠?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관세 총알을 막 쏘죠, 그죠? 포탄을 막 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 그러면 관세를 더 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우리 현지인 미국인들을 고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괜찮은 정책이죠. 트럼프는 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대다수는 미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최대의 거래국이기도 하지만 그죠?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우리나라 현지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돼요. 비싸지니까. 그래서 현지화 전략을 펼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반도체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 사정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분들이 취업할 공장이 없었네 거죠. 젊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점점점 핫해진다는 겁니다.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어떤 문제가 뭐 지금부터 닥치고 있고 또 이건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 강달러와 고금리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가의 돈들이 달러들이 미국으로 다 흘려 들어가 환율은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이 환율이 높아진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애당초 원자재가 생산이 안 되는 나라죠. 이걸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나라단 말입니다.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중간재 가격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완제품 가격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겠죠, 그죠? 우리 지갑은 점점점 얇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됐다는 거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한국 경제 위기고요. 이 세 번째 잡아놓은 게 AI죠, 그죠? 이게 역사 이래로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갖지 않은 그런 나라나 민족은 늘 도태되거나 멸망을 했죠.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죠? 철을 가졌던 나라들은, 철을 가졌던 민족들은 청동기 민족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맞죠? 그죠? 총을 가졌던 나라는 총을 갖지 않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죠. 우리나라도 그런 뼈아픈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그죠? 앞으로의 세대는 AI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AI를 가진 나라가,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그 다음 중국, 투자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그걸 뛰어잡는 이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딥시크?
세계 경제를 뭐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얘가 등장하면서 아주 저가의 칩을 가지고 챗 GPT를 능가하는 그런 AI를 만들어서 출시를 한 거예요. 전 세계가 경악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AI가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건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AI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거. 과거 한 20년은 우리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인터넷을 기반해서 경제가 그래도 꾸역꾸역 잘 살아왔단 말입니다. 버텨왔었는데 이 세계에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도 밀리고 있는 상태, 먹거리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관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AI에 투자를 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개인의 어떤 경제위기 해결책은 내가 다니는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그 직장의 월급은 줄어들 거고요. 때가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자영업은 경기가 안 들어오는데 안 좋은데 자영업이 잘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메라는 어떤 사업 자체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배워보시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잡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죠? 글로벌 역사만 본다 그러면 65년입니다. 한국 아메를 본다 그러면 35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검증된 비즈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사업의 진행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강의를 듣게 되면 쉬울 것 같은데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꿈이 있어야 되겠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why 부분입니다. 그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이룰 어떤 목표가 생기겠죠. 그죠? 목표가 설정이 될 거고 목표가 설정이 된다 그러면 이걸 내 혼자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 내 혼자 제품을 쓰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좋은 정보를 누구에게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 사람을 생각하는 게 명단을 작성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남과 초대, 만남을 하는 거죠. 만나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겠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전 시간에 배웠지만 단순 소비자와 애용자와 사업의 관심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5, 3, 2 이렇게 형태로 10명 중에 5명은 단순 소비자, 3명은 애용 소비자, 2명은 사업 관심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전 시간에 배웠던 탱크화는 뭐냐 그러면 이런 방향성에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행동적인 어떤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사업 설명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 너츠 앤 볼트 과정은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업 시작하기 문제 알아볼게요. 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먼저 한다? 우선순위 정하기. 포기와 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잠시 미뤄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만족 지연형 인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아이가 마시멜로를 뚫어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망설이고 있죠. 영상 하나 볼게요. 제 공통점은 화를 잘 참아내는 자제력에 있습니다. 자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셀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Marshmallow for you. 그리고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선생님은 자리를 비웁니다.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All right.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All right. So I'm gonna.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워터 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쑥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내는 거예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아이들과 마지막에 잘 참아낸 집단의 아이들을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이제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에서 210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의 자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에게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인 자제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만족 지연 능력, 즉 자제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영상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죠? 자, 이런 미팅에 오는 때도 우리는 갈등을 하고 왔죠, 분명히. 오늘 혹시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이래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이과생 중에? 미리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구나. 아유, 훌륭하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보통 보면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움직였을 겁니다. 첫째 오셨는데. 근데 그분은 그게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메이 사업의 기회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내가 중요한 이 순간에 뭔가 배우고 행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이 만족 지연령, 이 시간에 뭐 등산을 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 시간에 축구를 하러 갈 수 있을 거고, 그죠? 뭐 다른 모임에 갈 수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임에. 그게 틀렸다고는 하진 않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을 바라고 꿈을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아멘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것만 지켜낸다 그러면 아멘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 세미나 끝나더라도 여러분 스폰서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장소에 안내를 할 거고 또 책도 읽으라고 권해드릴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기존에 내가 하던 뭐 친구들 당구 치고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아메이 사업 이전에는 퇴근 후에 뭐 하겠습니까? 그냥 친구들 올려가 당구 치고 소주 먹고 집에 가고 이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이번 명절에 옛날 그 친구를 만나서 당구를 치는 거 너무 즐겁더라고요. 오랜만에 동네 불러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친구인데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동네에 울산에 다녀왔는데 당구 치고 소주 한잔 하니까 너무 좋더라. 옛날 기억도 나고 그런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퇴근 후에 시간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하던 걸 다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 당장 즐거움을 쾌락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 그걸 유보시킨 거죠.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집중을 했더니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과생 여러분 명심하세요.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메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셔가지고 시간을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사업적인 마인드 어디에 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 정도에 그 정도의 중요성을 두고 움직이시라는 거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아침에 출근 안 하는 분도 없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메이는 웃긴 게 안 아파요. 아플 징조만 있어도 안 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못 가겠다는 분도 만났거든요. 어쩌라고. 그런데 무슨 성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뭔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아메이 사업에 두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더라는 거. 직장생활 마인드만 갖추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사업 시작에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누구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둔다 그랬죠. 옆에 그 물고기가 있죠. 비단잉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관상은 코이입니다. 얘가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얘는 이 수족관에 놔두게 되면요. 어항 같은 수족관에 놔두게 되면 한 30cm 자란답니다. 그죠? 작은 데 놔두면.
좀 크죠, 30cm도. 근데 좀 대형 수족관이라든지 이 못에 연못 같은 데 놔두면 이게 틀렸네요. 수족관은 10cm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10cm. 좀 더 큰 데 놔두니까 이게 한 30cm까지 자라. 근데 강물에 풀어놓으면 이게 1m까지 자란다. 1m까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얘들 몸에는 성장 억제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만 큰답니다. 신기한 능력을 가졌죠?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내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 늘 패배주의적인 어떤 생각, 부정적인 사람 속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물든다니까요. 열심히 살고 긍정적인 사람들, 정말 진취적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으면 나의 성향도 그래 바뀌어 나간다니까. 그거 느끼지 않나요? 그러면 아메이 속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답이 나왔네. 당연히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분들과 시간을 함께 해야 되겠죠? 아메이 이야기되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좋았던 아메이가 나도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연스레. 그래 된다 그러면 나는 아메이 사업과 멀어지겠죠. 내가 아메이 사업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해야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과 관계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 자, 지금은 당장 누구랑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스폰서, 이 자리에 안내하신 스폰서분들과 업라인 스폰서분들과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의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단계는 꿈 가꾸기가 있습니다. 꿈 가꾸기. 아까 그 흐름에서 꿈 가꾸기가 처음에 나왔죠, 그죠? 자, Y입니다. 꿈 가꾸기는 Y.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아무리 멋진 수단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하지 않겠죠, 그죠?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100%의 성공을 두고 본다 그러면 99%가 Y입니다. 나머지 1%가 빠지면 절대 안 되겠지만 방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이렇구나 다 이해해요. 사업 몇 년 차 아니면 뭐 몇 달만 지나도 아메이 사업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 내 Y가 간절하지 않겠죠. 나 Y가 간절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 자체는 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 개인의 열망과 목표를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이 꿈이 영향과 기여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개인의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나의 그 꿈틀거리는 도전 정신을 함양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유도하고요. 꿈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꿈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걸 잊고 지냈던 삶을 살아왔죠. 그죠? 우리 어릴 때 꿈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성인이 돼서 꿈을 묻게 되면 당신 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있더라도 쉽게 말을 못 내뱉겨보죠. 근데 꿈이라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갖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또 뭘까요? 가고 싶은 여행지가 또 있겠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인가, 이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어떤 본인의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적어보는 거죠. 그게 꿈입니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사람 다 있죠, 그죠? 당장 이게 간절하지 않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제 아메이 사업 입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세미나를 계속 참여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간절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할 때 가장 간절했던 꿈이 뭐냐 그러면 직장 그만두는 거. 진짜 그만두고 싶거든요. 그 아파트 관리소장 밖에서 굉장히 편해 보이죠. 한마디로 속 시끄러워 죽습니다. 아주머니들 그죠? 늘 각거리 따진다고 우리는 늘 어리야. 늘 어리야. 입주민들 고약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냐 그러면 월급을 내가 준다 생각을 하거든. 그거 아니죠, 그죠? 그래 따진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죠? 월급 내가 주니까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늘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했었고 탈피하고 싶었거든요. 아메 사업을 통해서 그걸 이뤘다는 거죠. 너무 기뻤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자,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어떤 꿈들을 꾸게 될 겁니다. 멋진 집에 살고 싶고, 그죠? 또 멋진 액티비티를 하고 싶고, 멋진 차도 갖고 싶고, 가족과 하는 행복한 미래, 또 멋진 여행, 또 우리 노후였던 삶도 정말 편안했던 삶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멋진 이런 삶들, 그러기에다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걸 꿈꿔보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아메이 사업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산을 좋아는 하지만 이런 산행을 가보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TBS 보면 몽블랑이나 에베레스트라 보게 되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동경에 있던 산이지만 내 혼자 생상을 해봤지만 가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영상은 한 10년 전에 알프스 몽블랑을 올랐던 영상입니다. 저희 탑리더이신 거닝건 스폰서님께서 산을 되게 좋아하셔서 전 가보자 해서 용인에서 같이 간 겁니다. 다이아몬드 분들과.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꿈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파란 옷이 접니다. 저같이 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 반겨주시는 분이 저희 그룹의 탑리더이신 거닝건 리듬이시고요. 울산의 박상길 리듬이신 울산 분들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정상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기 정상 인증샷입니다. 울산의 박태영 리듬이시고 뒤에 계시네요. 정말 동경의 산이었던 알프스를 오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메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소주가 제일 맛있는 소주가 어떤 소주인지 아세요? 존데이? 질러? 제가 경험해본 소주 중에 제일 맛있는 소주는 이 만년설, 이 정상에 올라가지고 1대1로 섞는 겁니다. 이 만년설과 소주를 돌려서 회오리주를 마시는 거죠. 끝내줍니다.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아메이 보상 여행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나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 아메이 보상 여행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 남성 다이아몬드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 경험을 했더라는 거죠.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프산 가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합니다. 5,700고지를 올랐는데 칼라파트라라고 그죠? 제가 태어나가지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사람 이래서 죽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고산병이 어떤 건지 그때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나 이러다 죽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오래 평안하게 잘 살려고 아메이 사업했는데 다이아몬드 내가 죽네 이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을 했다니까요. 그 느낌 진하게 받아봤던 데가 여기입니다.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 5,700m를 올라가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멋진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해봤습니다. TV에 보면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동경, 산을 좋아하시는 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최고봉이고 한번 가보고 싶은 경험들 해보니까 그죠?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이제 그 중국 내륙의 옥령스자, 우리나라 그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던 산이었거든요. 여기에도 또 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작년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8월 달에는 후지산을 등반을 했었습니다. 일본 후지산도 꼭 가보고 싶었던 산이었는데, 그죠? 여기도 너무나 가고 싶던 산이었는데 개고생했습니다. 산 골 때리는 산입니다. 이거 진짜 화산산이다 보니까 끝도 없이 미끄러져. 끝도 없이. 나무도 없고, 그죠? 계속해서 그 자갈사 같은 산을 이렇게 솔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동경했던 산을 한번 경험하면서 그 산에 대한 어떤 멋진 추억들을 담게 되죠. 뭔가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들. 아메이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그런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떠나지 마세요. 네. 자, 꿈과 꾸의 원칙이 있습니다. 장애물보다 큰 꿈을, 간절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 옆에 그림 있죠, 그죠? 큰 원이 도는데 작은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원이 작으면 걸려서 넘어갈 수가 없어, 얘가. 근데 원이 크면 쉽게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어떤 방향성이 되는 꿈은 큰 꿈을 가지고 간절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 스몰 드림은 빅 프로블럼, 빅 드림은 스몰 프로블럼, 슈퍼 드림은 노 프로블럼입니다. 꿈은 정말 간절히 크게 꾸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꿈은 구체화시키고 시각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내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꿈보드를 만드시대요. 꿈보드를. 여러분 스폰서님 도와드릴 겁니다. 추천 도서는 보물지도라든지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오리세요. 붙이세요. 내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려서 오리세요. 붙이세요. 내가 늘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그 꿈에 대해서 간절함을 꿈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꿈이 생겼습니다. Y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는 뭐냐 그러면 그 꿈에다가 달성 시한을 적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 정도 용돈을 너무 드리고 싶은 효녀다. 다 그런 마음 있죠, 그죠? 있잖아, 그지? 있잖아. 있다고 하세요.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수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 끝났지만 부모님 용돈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도 넣었다 뺐다 갈등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갈등 안 하시는가 보네? 아주 여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죠? 그런 갈등들 하시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리려 그러면 최소한 나는 500 정도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한 300 정도? 그러면 300만 원을 내가 언제까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핀을 갈 것인가? 그 기한을 잡는 게 목표라는 거지. 쉽죠? 이론적인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목표는 꿈에다가 달성 시한을 적어보는 겁니다. 목표 설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내 목표가 정말 구체적인가? 이게 명확하고 상세한 목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둘이 뭉칠 막연한 목표는 정말 내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다. 내를 뛰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측정 가능한 것인가? 이 객관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게 SP다. 아니면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는 거. 또 내가 달성 가능한, 즉 해낼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해낼 수 없는 목표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거. 또 현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건 아메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그 목표 설정 관련해서 워크숍을 가보더라도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하게 원칙을 설정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메이 사업과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내가 어렵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든든한 후원자가 있죠. 이러면 스폰서분들과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계별 목표 설정의 이제 기본을 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보통 사업 시작하고 난 뒤에 3년 내에 단기 목표, 중기 목표를 제가 잡아본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
여러분 스폰서님들은 좀 다르게 잘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 나름이기 때문에요. 장기 목표 5년 이상을 본 건데 단기 목표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BF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BF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 연봉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단계. 요 단계를 3년 정도 목표하는 거고 다음 단계 3년에서 5년 정도를 잡으셔가지고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연봉 한 1억 정도까지 가능한 단계입니다. 장기 목표 5년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 플랜 연봉 2억 이상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건 목표는 한 번에 이렇게 장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단계를 한번 보세요. 시작하게 되면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 봅니다. 시도를 해서 그 다음 한 단계를 이루어보면 다음 단계 다시 또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걸 이루어보면 다음 단계 지속적으로 또 진행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목표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 밟아가는 이유가 이 작은 성공의 경험 이 부분은 나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다이아몬드가 간절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너무 멀어 보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방향성은 제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스폰서가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고 단기 목표에 집중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면서 성취감을 맛보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핀에 반드시 도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하나의 샘플이죠. 그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1개월 3개월 목표 9%입니다.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단계.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나로부터 3% 20만 포인트라는 세 그룹, 세 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9%가 되는 거예요. 120만 포인트. 내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한 단계.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한두 달이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그 다음 단계 3개월에서 1년 정도 목표하셔가지고 나의 전체 볼륨이 400만 포인트 정도. 한 그룹에 60만 포인트 이상 하는 3개 그룹을 가지면서 나는 15% 볼륨 400만 포인트 이상 하는 브론즈 빌드를 완성하는 거죠. 그럼 나의 수입은 한 100만 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쓰는 내 생필품 바꿔가면서 뭐 내가 만나는 좋은 분들과 차 한잔하면서 이런 정보 전달해가지고 브론즈 빌드를 1년 안에 완성한다? 괜찮네. 나 같으면 하겠네. 여러분들 같으면 해야 되겠죠. 안 하실 거 아니죠?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SP를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SP 2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 단계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아니면 2년 정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탱과 전 시간에 배웠던 탱과를 하는 겁니다. 이 너치앤볼트대로 10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아까 100명한테 알려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알리면 됩니다. 안 하거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사업자를 찾고 25명 정도의 애용자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고 도전해 보시는 거. 이렇게 성취하시면 여러분들 가슴에 SP가 핀이 달리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2, 3년 목표로 연봉 한 5천이 가능한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목표하시고요. 또 3년, 5년 목표로 연봉 한 1억 정도까지 가능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이렇게 목표해 보는 겁니다. 하나의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시겠죠? 자.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MAP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났다는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줄 알았답니다. 그럼 더블 다이아몬드가 최고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또 위에 많다고. 와, 그러냐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핀을 갈 수가 있습니다. 파운더스 크라운 에머스트까지도 주고죠. 파운더스 크라운 에머스트 핀이 또 내부로 들어가면 또 달라요. 뭔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룹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밟아갈 수 있다는 거. 우선은 브론즈, 실버를 도전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 이 단계도 괜찮아요. 어차피 직장생활 하면서, 어차피 자영사업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추가 수입이 짱나요, 그게? 그거 이뤄보시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도전해보세요. 많은 리더분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낼 수 있다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자, 다음 단계는 명단 작성입니다. 자, 목표가 설정된다 그러면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알릴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명단 작성, 누구한테 할 것인가,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추가 수입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나도 그랬으니까. 또 멋진 여행 원하겠죠. 또 시간의 자유 원하겠죠. 또 구조조정이나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또 남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 있겠죠. 그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이니까. 그죠? 내가 넘치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그죠? 그래서 이 5개 정도를 적었는데 여기 5개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해당됩니다. 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단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쟤는 게을러서 안 돼. 쟤는 돈이 많아서 안 돼. 쟤는 바빠서 안 돼.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의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자, 이렇게 그 리스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룹별로 그대 리스트를 딱 적어보는 겁니다. 치약서는 모든 사람들 적어보는 거죠. 20세 이상.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100명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내 아는 모든 사람을 적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대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자, 나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거대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먼저 알릴 것인가 이제 그때 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열사가 있어. A사, B사, C사가 있습니다. 계열사 사장을 누구한테 앉혀야 되는데 누구한테 앉힐까요?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 이상하죠? 그건 판단 기준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되게 가난해서 돈을 좀 벌게끔 해주고 싶은 사람? 그것도 더 이상이 아니죠. 그죠? 답이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겠죠. 그죠? 정말 신뢰 있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핵심 리스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분들께 먼저 전달을 하세요. 우리 우스갯소리 이 얘기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먼저 전달하라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속도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죠. 효율적인 사업.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 꿈과 목표 여부, 인격,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진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먼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순위에 밀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 다 알리는 거죠. 천천히 알리라는 겁니다. 순위가 밀렸다 뿐이죠. 그죠? 그 명단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전달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전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명단은 지속적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죠? 과거에 잊혔던 사람들도 길 가다가 딱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보러 갔는데 10년 전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추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명단 없다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 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샘플이죠. 이렇게 이제 그 명단을 리스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름 적고 직장 전화번호 뭐 이건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어떤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폰서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명단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만난 것 초대. 이제 명단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전달하려 그러면, 이 가슴 떨리는 정보를 전달하려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남과 초대, 약속 잡기입니다. 시스템 이해하기 쉽죠, 그죠?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남과 초대, 약속 잡기에서는 전화로 설명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FOR은 뭐냐 그러면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전화했다 그러면 또 직업을 묻고, 그죠? 직업 어떤지 물어보고, 요즘 잘 지내는지, 너희 회사 괜찮은지 물어보고, 어제 취미활동 뭐, 요즘 낚시 다니냐? 요즘도 골프해? 요즘 공차려 다녀? 이런 거 묻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찬잔하자. 이렇게 FORM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약속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참 어색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 만날 맨날 보는 식구들인데 이걸 전화해가지고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건 융통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전화했다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인 예는 살짝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전화로 뭐 차 한잔에 할 얘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죠? 근데 전화로 아메이 사업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누구나가 아메이 사업에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화로 얘기하게 되면 나 그 얘기 같으면 안 들을래, 안 만날래 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친구가 있어. 서울에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없다. 그럼 저희는 저 파트너분들 얘기하라 그럽니다. 아메이 얘기하라 그래요. 어차피 지금 못 만날 것 같으면 그 친구가 아메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물어보라 그럽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바로 만나면 되는 거고, 그죠? 부정적인 뭐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친구가 왜 부정을 하는지 내가 알아놓으면 다음에 만나고 대화를 하더라도 풀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라 그러거든요. 오픈하라 그럽니다. 또 맨날 보는 직장 동료, 내가 아무리 전화상으로 얘기해가지고 부정을 한들 다음날 또 만날 건데 이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뭐 아메이 이야기 되면 선뜻 반기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썩 잘못 전달해버리면 다음 만남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호기심을 유발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합니다. 자, 이 할 얘기 있다 하는 것도 뭔가 아쉬운 소리로 전화를 하게 되면 약속이 안 됩니다. 뭔가 부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혹시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그죠? 돈 꿔달라는 거 아닐까? 안 나올라 그래. 근데 야 친구야, 야 재밌는 얘기 있다, 할 얘기 있다, 차 한잔하자. 이런 톤으로, 이런 소울 톤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상대가 궁금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기겠죠? 야, 그게 뭐냐고? 질문하게 되겠죠. 야, 그건 전화로 할 게 아니고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진짜 재밌다. 한 만나자. 약속이 되겠죠, 그죠? 호기심을 유발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약속 잡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이게 아쉽게 아쉬운 소리, 꿀리는 모습으로 다가서지 마세요. 굉장히 당당한 사업입니다, 그죠? 금맥을 우리는 발견해서 그걸 내 혼자 캘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같이 캐자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안을. 그 희망찬 제안을 하는데 내가 아쉬운 소리로 돈 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안이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그죠? 신나게 재미있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남과 초대 요령 몇 가지 적어봤는데 전화나 통화는 가볍게 날짜와 장소만 잡으면 됩니다, 그죠? 시간 너무 다급하게 잡지 말고 날짜를 2개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월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할 거니까, 그죠? 확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약속은 내가 주도하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2가지 날짜를 선택했는데 얘가 다 안 된다 그래. 바빠서, 진짜 바빠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야, 지금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안 되겠다.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할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할 테니 그때 다시 보자고 미루세요. 튕겨버리세요. 튕겨. 그 친구 더 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자, 장소는 너무 시끄럽고 이런 데는 좀 피하시고, 그죠? 가급적 손님이 없는 카페. 커피 맛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약속 시간보다는 10분 정도 미리 가 있는 게 좋습니다. 또 테이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카페라 치면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을 듣는 사람이라 칩시다. 여러분들 누굴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고 벽을 보고 있죠. 그렇게 테이블 세팅을 하라는 얘기죠. 듣는 사람이 출구를 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뺏깁니다. 내 말에 집중을 못해. 그럴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럴까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늦게 내가 도착해가지고 그 친구가 미리 딱 앉아 있는데 그거 내 자리니까 비켜달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분 전 미리 가라는 거예요, 미리. 미리 가면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업 설명.
아메이 사업은 내가 알고 있는 비전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소비자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죠, 그죠? 사업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는 사업의 개념이 내가 알고 있는 멋진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을 전달하는 게 사업 설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메이 창업 이점은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모태로서 탄생이 된 기업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자유, 가족의 소중함, 또 희망, 보상. 너무나 멋진 문구죠, 그죠? 이 가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아메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우리고, 그죠? 그래서 아메이의 어떤 핵심 비전은 뭐냐 그러면 더 나은 삶, 또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주눅 들고 삐죽거리면서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정말 당당하게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자신 리치드 브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려 할 때 비로소 자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이 있겠죠. 그걸 이룰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우리를 성공자의 길로 안내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분의 사업 설명의 가치를 얼마를 매겨볼까? 자,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려 그러면 몇 명의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까? 6명. 에메랄드가 되려 그러면 3명. 자, 다이아몬드로 칩시다. 다이아몬드. 그럼 6명의 파트너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몇 명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면 6명이 예스하고 나와 손을 잡고 같이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신 분? 몇 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 스스로 대답 안 하기로 약속 안 하신 거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몇 명? 네? 크게 몇 명? 30명. 30명. 확률이 굉장히 높네, 그죠?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다이아몬드 평균 연봉은 한 2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고 다이아몬드 이상 연봉을. 그래서 6명 찾기 몇 명의 사업 설명을 전달하니까 평균 한 100명 정도를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50명, 30명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200명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한 100명 정도 사업 설명을 해서 6명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나이가 평균 40세라고 보고요. 그러면 10년 해가지고 늦게 다이아몬드가 됐다 칩시다. 저는 1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나쁘지 않죠, 그래도. 자신감 듭니까? 괜찮죠, 그죠? 10년에 다이아몬드가 됐다 칩시다. 그리고 요새 120세라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좀 못해가지고 100세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이후의 삶을 몇십 년을 사는 겁니까? 50년이죠,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전까지 수입은 다 빼고 다이아몬드 이후의 수입만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100억이 되네, 100억. 그러면 자, 다시 역으로 환산을 해봅니다. 내가 몇 명에게 사업 설명을 했습니까? 100명이죠. 한 분의 사업 설명의 가치가 그건 얼마일까요? 놀라지를 않네, 놀라지를 않네, 그죠? 한 번 사업 설명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 설명의 가치가 1억이라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왜 안 합니까? 나쁜 관리입니까?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 사업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그런 당당함을 알려보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됐는데. The common belief, the universal belief, because it had been trie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people had failed. The belief was that man was not physically.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전달하면 그거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되냐고?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When something happens to them, they begin to believe that that's the way it is. That's the way it's always been, and they can't see the possibility of it being any different. 250 yards to go, and Bannister takes over. Watch his giant stride take him to the front as he races the last lung-bursting flow. Roger Bannister came along, and he broke the 4-minute barrier. Since that time, up to this day, over 20,000 people have done it, including high school kids. 20,000 people. What changed? Here's what happened when they got on the track. They knew it had been done. And because they knew it had been done, there was a new belief.
about this barrier that was unreachable. And those 20,000 people got in a race believing, knowing in their heart that someone had done it, that it's possible, that they could do it. If someone can make that dream become a reality, then you can make your dream become reality. 이제 2주차 이렇게 입과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자신감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배우면서 너무 괜찮은 사업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너무나 멋진 그런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미팅장에 오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게 섰는 사람들은 강의하는 사람 너무나 대단한 사람 같이만 보이고 내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이 과연 저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나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거 아무나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당신은 안 될까 얘기를 하게 되고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다시 공부해보고 또 공부해보다 보니까 이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아메이 사업 그거 누가 성공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저 베니스트라는 선수가 1600m를 1954년도에 4분 안에 깹니다. 4분에 주파한 거죠. 근데 이전만 하더라도 1600m는 체육계에서는 이게 불가능이라고 믿었답니다. 4분 안에 깬다는 것 자체는. 왜냐? 인체 구조를 따라갈 수 없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 근데 이 선수가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나는 될 거라 믿고 한 거죠. 드디어 그 기록이 깨진 겁니다. 4분 안에 돌파를 한 거죠. 근데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 연도에 몇 명이 기록을 깼을까요? 무려 37명이. 그 다음 연도는 무려 300명이 이 기록을 깹니다. 4분대 벽을.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깨거든, 고등학생들도. 이 사업은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전을 한다 그러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영상의 주인공처럼 이런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걸 안내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인데 이글 드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자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글 드림의 다이아몬드 분들 소개해드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리더이신 그린건 윤영배 스폰서님이 그 기록을 깬 것처럼 다이아몬드 성기를 해내셨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시스템을 믿고 도전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걸 드림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분들과 온라인 스폰서분 다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력을 다 알거든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꿈을 향해서 도전을 했고 이 속에서 같이 있다 보니 결과를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계시고 꿈을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사업 같습니까? 이게 밖에서 얘기하는 아무나 되는 사업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영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라고 다음 3주차 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